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국민의힘의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공개 발언까지 나온 데 대해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모욕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환노위에서도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잘못하셨죠, 이번 발언? 그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당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어두운 얼굴을 장착하고 통곡하면서 들어가야 만족하겠냐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불행하고 슬퍼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도 않아야 한다는 건 귀족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옥지원 씨는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며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대기 입고 가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것을 없앤다든가 대폭 낮춘다든가 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후속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오늘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도 오늘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난해의 경우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의 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권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 계약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계약입니다. 노동자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 80% 수준보다 적은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편향된 의견만 청취해서는 절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구직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실업급여 한번 제대로 안 받아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동개혁하겠다며 에어컨 바람 밑에서 정책 운운하고 있으니 결과는 뻔합니다. 나라 경제, 민생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어 불안정한 일자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한 정책 실패는 돌아보지 않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무슨 구직을 기피하며 부정수급으로 재미 보려는 이들로만 보는 뒤틀린 관점부터 바꾸길 촉구합니다. 유튜브 노름, 탁상 노름 그만하고 노동과 민생 현장 좀 똑바로 보고 뭘 좀 하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실업 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며 실업급여의 달콤함으로 연명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됐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업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년 전 10조 원을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6조 4천억 원까지 줄었고 올해는 매달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나갑니다. 만연한 부정수급과 구직자의 의욕 상실, 고용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독일 67%, 프랑스 75%와 비교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높은 집값, 사교육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실업자 가구는 더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장 9개월로 최대 24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독일,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2년 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정수급은 행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식의 개선으로 제도 완화가 구직 활동을 좀 촉진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더 빈곤 문제라든가 취업 저해를 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사실상 평생 고용의 관행이 사라졌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실업의 증가도 기금 고갈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기술 발전과 급격한 산업 변화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